농림축산식품부 이하농림부에서는 2019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동물등록제에 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반려동물 등록 여러분은 다 하셨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5월 17일에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전국 280개소의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기 및 유실된 반려동물의 개체수를 파악한 결과 13만 401마리로 파악되었고, 이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은 2019년 유기동물 발생수인 13만 5,791마리보다 약 3.9% 감소했습니다. 과거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일시적으로 유기동물 감소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약 130만 마리가 등록되어 있던 것이 2019년 반려동물 자진등록기간을 통해 약 69만 8천 마리가 등록되고, 다음 해 유기동물 수가 줄면서 과거 동물등록 의무 시행 때처럼 이번에도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의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걸 봤을 때 동물등록제가 유기동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것에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동물등록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내장형과 외장형의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장형의 경우는 목걸이에 주로 걸어두는 형식의 칩인데, 사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목걸이를 없애버리면 등록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고, 유실된 경우에도 외장형 칩이 이탈되는 경우 등록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장형의 경우는 체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라 칩의 유지에 있어 외장형보다는 실효성이 높지만, 사실 칩을 체내에 심는 것이 보호자들에겐 그리 좋은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다.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 분양자가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죠. 그런데 내장형 칩의 경우 침습적 행위이다 보니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분양샵들은 외장형으로 등록 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동물 개체수에 대한 자료는 되지만 사실 반려동물들이 유기나 유실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실된 반려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한 후 사체를 지자체에서 폐기물로 처리하면서 내장칩이 삽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사체를 처리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행정부서 간의 업무 협업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 칩을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를 보여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이건 변명이죠.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 역시도 현행 동물등록제를 보면서 과연 이런 등록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회성 등록이 아니라 주기적인 보호자 교육과 등록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이 되죠. 하지만 정말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싶은 보호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반려동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국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비용으로 사용되니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인식되고 여전히 사유재산이다 보니 사실 국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규제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려동물의 대부분은 정말 본인이 원하기보다는 보통은 자녀들의 요청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가족들도 종종 있죠.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나는 내 아이에게 애완동물을 사줬는데 뭐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필요성에 따라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동물권에 있어 사람과 공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다듬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동물권 영상에서는 그 제도들 중 하나인 동물 등록제에 관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림부는 자진 등록 기간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9년도에 한번 속았죠. 실질적으로 단속도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런 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정책 시행만 하고 단속에 대한 실질 업무는 지자체로 떠넘겨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단속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 등록은 의무이고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은 등록도 잘하고 사전에 아이가 유실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대부분의 문제는 그러지 못한 이들을 통해 발생하게 되고 이슈가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인 계획과 실전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정말 반려동물을 위하는 여러 보호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 피해 입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